일반적으로는 이제 부하가 많이 커지거나 서비스 자체가 커지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기서는 좀 부하가 많이 걸리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일반적으로 서비스가 성장하면은 요청이 많이 들어오죠. 막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이럴 때 이제 어떻게 받아줄 것이냐. 우리도 같이 쪽수를 늘려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들을 다 처리를 할 수가 있죠. 근데 단순하게 그냥 숫자만 늘리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역할을 또 같이 나눠주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셋이서 나와요. 각자 하는 게 있죠. 스프 전문가가 있고 뭐 면 전문가가 있고 고명 없어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능력과 책임이 각자가 다 다른데 그런 걸 가지고서 분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협동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역할을 나눠서. 그럼 이렇게 역할을 나눠서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소통을 하는 거잖아요. 얘네들끼리 뭐 요청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받고. 근데 그런 요청을 우리 어떻게 할 것인가? 분산 시스템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RPC라고 해서 리모트 콜이죠, 콜이죠. 원래는 그냥 프로그램 안에서 하면은 그냥 메서드 콜을 하면 되는데 원격으로 이제 해주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탑승하지 않았지만 명령을 딱 내리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서비스를 구축을 할 때는 HTTP를 통해서 하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노출되는 거 뭐 API라고 많이 부르죠. 실제로는 그 웹을 통하지 않고 API 많이 만들어서 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뭐 특별하게 우리는 HTTP를 이용해서 쓸 거고, 뭐 그냥 만들면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죠. 게시물 목록 얻기, 그래서 뭐 서버에다가 get article list 뭐 하면은 얻을 수 있죠. 또 작성하려고 white new article 게시물 봐야 돼요. 뭐 get article detail 13번 그냥 필요한 대로 계속 만들면 되죠. 끝도 없이 정말 끝없이 만들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다 만들어진 것들 어떤 용도로 막 쓸 거다. 막 URL 다 외워서 그냥 다 외우면 되나요? 이 뭔가 함정에 빠진 것 같죠. 이제 그래서 그 HTTP 그 스펙을 원래 만들었던 분이 있어요. 1.0이랑 뭐 1.1이랑 다 만들었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썼던 논문에서 REST라는 얘기를 하고요. 이런 약자래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뭔지 아시나요? 미네랄 모르세는데 자원이죠. 헐. 이럴 수가. 이 사람 스타를 안 해보겠나. 자원을 이제 우리는 쓰려면은 실제로 이 자원이 어디에 있느냐 위치에 대해서 왜 안 넘어가? 위치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래서 맨 처음에 웹이 탄생할 때부터 위치에 대한 얘기를 이 아저씨 다 아시죠? 저기 서기 사진인데 최근 사진을 보시면 다르게 생겼어요. 팀 버너스리 경 다 아시죠? 모르세요? 따따따를 만든 월드 와이드 웹을 만들고 HTTP를 만들고 뭐 웹 개념 만들고 이분이 이제 맨 처음에 만들 때부터 URL이라는 거를 같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유니폼 리소스 로케이터 해가지고 처음부터 웹에서는 리소스를 가지고서 얘기를 해요. 우리들이 이제 뭐 할 때 그 정적인 어떤 문서가 아니라 뭐 동적으로 작동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써서 그렇지 기존에는 다 어떤 문서의 위치가 있고 그걸 가지고서 했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거 확장해서 잠시만요. 커넥트가 끊겼어요. 켜져라. 헬로 확장을 했어요. URI라고 하죠. 그래서 요거는 로케이터를 아이덴티파이어로 바꾼 거죠. 그냥 아이덴티파이어라는 말 많이 쓰시잖아요. 아이디에 대한 거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뭘 하냐? 기존에 우리가 이제 개발하던 거랑 사고를 바꾸는 거예요. 기존에는 우리는 막 게시물을 얻는다. 그래서 동사 중심으로 막 생각을 했었는데 리소스, 명사 중심으로 사고를 바꾸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행동하는 거는 딱 네 가지로만 할 거예요. 네 가지 안에서 우리는 선택을 하면 돼요. 그래서 네 가지가 어떤 게 있냐? 다 아시는 CRUD죠. CRUD는 다 아시죠? 약자가 create, read, update, delete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HTTP 메소드에도 그대로 있어요. 그 아까 그 만들었던 그 레스트 논문 낸 아저씨 이름 모르겠는데요. 까먹었다. 하여튼 그 아저씨가 만들면서도 이걸 다 고려해서 다 넣었었고요. create에 해당하는 거는 포스트고요. 그 다음에 read에 해당하는 건 get이고 포스트랑 get은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 거는 뭐 안 쓰셨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예전 브라우저에서는 아예 지원을 안 해서요.
업데이트할 땐 put, 최근에는 뭐 패치 같은 것도 쓰고요. 그다음에 딜리트는 딜리트로 그냥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어떤 리소스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URI가 있고 URL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네 가지 그냥 그 액션만 취하면 되는 거예요. 기존에는 뭐 get 아티클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식으로 하나씩 다 만들어서 해줘야 됐던 걸 그냥 아티클이라는 리소스가 하나가 있고 우리가 쓸 리소스는 어차피 다 알기는 해야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네 개로만 이제 처리를 하는데요. 그리고 얘네들은 REST 같은 경우는 또 특징이 그 없는 게 있어요. 얘네들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REST 이름에서는 스테이트가 들어가는데 스테이트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 서버에서는 스테이트를 들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HTTP가 뭐냐를 생각을 해보면요. HTTP는 TCP, IP, 특히 TCP를 쓰고 있죠. TCP는 특징이 핸드쉐이크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얘는 핸드쉐이크를 바로 끊어줘요. 리스폰스를 받은 다음에. 연속적으로 어떤 작업을 해주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줄 거냐, 뭐 기존에는 뭐 쿠키를 쓸 수도 있고 이것저것 쓰는 게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되도록이면은 이 모든 걸 다 1대1로 맞추려고 해요. 그래서 각각의 처리들이 독립적인 트랜잭션처럼 작동을 하게 해주죠. 이렇게 하면 이제 얻을 수 있는 장점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스케일 아웃하기 용이하다 그런 게 있고요. 뭐 그 상태에 대해서 들고 있으려고 하면은 이것저것 서버에서 연속된 처리를 해줘야 되고 아니면은 뭔가 그 트랜잭션가 생기면은 되돌려준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을 각각을 다 따로 독립적으로 해주죠. 그래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굉장히 많은데요. 더 이제 써보시거나 아니면은 찾아보시면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REST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고요. 이거를 그냥 만들어 보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리뷰 서비스를 만든다. 전체적인 시스템에서 리뷰를 분리를 했어요. 맨 처음 해야 되는 거는 우리는 리소스 먼저 정의를 하는 거죠. 리소스를 만들 거니까요. 리뷰. 리뷰라는 리소스 하나 있으면 되죠. 그래서 REST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얘네들을 좀 나눠서 불러줘요. 하나는 컬렉션이고요. 리뷰 뭉탱이들. 그리고 어떤 특정 리뷰에 대해서는 엘리먼트 이렇게 해주죠. 그래서 뭐 리뷰가 여러 개가 있을 건데 걔네들에 대한 아이덴티파이어가 하나가 더 붙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얘네들의 URL로 쓰는 거고 이게 끝이에요. 이러면 끝이에요. 아니야. 다음 얘기. 이 발표하기 싫은 거. 그래서 일단은 리뷰 목록을 우리가 얻을 때는 리뷰스라는 컬렉션을 get을 해주면은 리뷰 목록을 얻을 수 있죠. 그다음에 리뷰를 뭐 작성을 해야겠죠. 그럴 때는 컬렉션의 포스트를 그냥 때려주면 되고요. 그리고 보고 싶다. 보고 싶다. 그러면은 하나에 대해서 get을 때려주면 되죠. 동일하게. 그리고 수정할 때는 put 해주면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삭제할 때는 delete. 이것만 하면 끝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거는 CRUD로 돼 있다라고 보는 거죠. 웹에 있는 어떤 리소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필요한 거는 얘 없이 그냥 요거 하나만 원래 있는 상태로 그냥 가고 필요하면 얘가 붙고요. 굉장히 단순한 어떤 그냥 URI 하나만 알고 있으면 모든 걸 다 처리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얘를 코드로 만들어 보죠. 코드를 쓸 때 여기서 소개하려는 거는 JAXRS라는 거고요. 뭐 약자가 이렇대요. 자바 API 뭐 근데 말도 안 되죠. 무슨 JAX가 안 되고 원래는 XML로 하는 게 있었는데 무슨 웹 뭐 하는 게 있었는데 그거의 약자인데 짜맞춰가지고 되게 이상해요. 하여튼 JAXRS라고 얘네들이 하고요. 이거는 자바 표준이에요. 이게 그 JSR 뭐 339 뭐 해가지고 2.0 표준이 있고요. 우리는 이제 이거를 대부분 쓰고요. JPA랑 똑같아요. JPA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냥 표준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둘 다 임포트하거나 하면 패키지가 자바X 어쩌고 저쩌고 그쪽에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뭐 JPA를 우리가 쓴다라고 하면은
JPA는 그냥 표준이니까 구현체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하이버네이트 같은 거를 쓰죠. 얘도 마찬가지로 절지라는 어떤 구현체가 있어요. 그 스프링부트 프로젝트 만드실 때 절지를 선택을 하던가 아니면은 요 JAX, RS를 선택하던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얘가 자동으로 들어가고요. 얘는 이제 구현체죠. 그래서 쓰는 방법은 그냥 만들어줄 때 원래 넣어주는데요. 이렇게는 그냥 스프링부트에 이렇게 저지 넣는 게 있어요. 그 밑에는 우리 테스트하기 위해서 따로 넣은 거고요. 저지 같은 경우는 저지 테스트 프레임워크라고 있는데요. 되게 후져요. 예, 그래서 이렇게 따로 해서 잡아서 해줘야 돼요. 짜는 거는 컨피그 하나 잡아주면 되고요. 여기다 뭐 우리가 하려는 거 막 하나씩 넣어주면 되고 아니면 특정 패키지 경로 써주면 그 패키지에 있는 모든 게 다 등록이 돼요. 이거 하나만 들어가면 그냥 저절로 실행이 쫙 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특정 경로 아래로 보여드리려고 API라고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하면은 뭐 기존의 스프링 웹이랑 같이 돌렸을 때 기존에 있는 건 기존 거대로 돌고 API 아래에 있는 거는 API만 돌고 또는 반대로 뭐 여거 없이 그냥 쓰고 스프링 웹을 다 걷어내도 돼요. 저희 팀은 지금 스프링 웹을 아예 걷어내버렸어요. 이거 하나 쓰려고. 먼저 테스트 먼저 써야죠. 심플하게 하나 해보죠. 뭐 이런 식으로 어쩌고저쩌고 하고 이게 만든 건데요. 그냥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리스트 얻는데 뭐 리뷰스 해가지고 스트링으로 얻었더니 뭐 제이슨이 떨어지겠죠 뭔가 내용이 원푸부커 뭐 있는 그런 거예요. 목록에 가짜로 구현을 해주죠. 그러면. 이게 지금 실제로 우리 일반적으로 컨트롤러 쓰던 거 있잖아요. 스프링 웹에서 그거랑 똑같은 거고 경로 잡아주고 개수로 들어올 때 제이슨으로 돌려줄 거다. 근데 제이슨으로 실제로 돌려주는 게 아니라 리스트라고 잡아주면요. 얘가 알아서 그냥 제이슨으로 변환해서 넘겨줘요. 그리고 뭐 가짜로 구현한 거니까 뭐 리스트 넣고 뭐 이런 내용 넣어가지고 그냥 리턴하면 답 나오는 거죠. 이거를 테스트 아까 전에 통과하는 코드고요. 실제로 뭐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때려서 보면은 뭐 이렇게 나와요. 일반적으로 보는 제이슨 모양이죠. 근데 이제 얘네들 특징은 그냥 다 어노테이션으로 다 그냥 쓰면 돼요. 그래서 어노테이션이 얼마나 편한지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어차피 제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스프링 웹으로 해도 다 되거든요. 그냥 레스트도 억지로 꾸역꾸역 하면 돼요. 전에 보여드렸던 게 이런 코드였죠. 뭐 리퀘스트 매핑 해서 get 그쵸. 네. 그 다음에 JAX, RX에서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스프링 웹에서 이 리뷰스에 이렇게 해가지고 get 뭐 이러면 되죠. 얘들은 이러면 돼요. 그냥 사실은 두 개가 그렇게 막 큰 차이는 없어요. 그냥 이거 너무 길어. 이거 그냥 줄이고 싶어. 그냥 단지 그것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얘는 테스팅 프레임워크 있는데 되게 별로예요. 그리고 이거를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해결 방법을 썼어요. 얘네들이 내부적으로 쓰고 있는 그 절지가 쓰고 있는 그 프로젝트가 브리즐리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 원래 그냥 유명한 그 웹서버에서 쓰는 라이브러리라고 하더라고요. 뭐 어디에서 쓴다고 했다. 하여튼 잘 모릅니다 저는. 하여튼 그래서 그거 이용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만들면 돼요. 서버 띄우고 가짜로 띄우고 내리고 그리고 하나 더 있는 뭐 이 정도면은 그냥 뭔가 띄워가지고 테스트 돌릴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뭐 이거 만드는 거 안 어렵잖아요. 이거 만들어서 쓰면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우리가 방금 전에는 얻을 때는 그냥 얻었잖아요, 값을. 근데 안 그런 일들 많아요. 뭐를 그 생성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하거나 아니면 얻으려고 했는데 뭐 not found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HTTP 같은 경우에는 상태, 스테이터스 코드를 쓰거든요. 옛날에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XML이나 JSON이나 할 때 다 200으로 돌려줘요. 그리고 그 안에 에러, 무슨 석세스 막 그런 거 나와요. 근데 실제로는 HTTP 같은 경우에는 그 스테이터스 코드가 있고요. 뭐 200대는 다 성공하는 거고, 뭐 300대는 다 리다이렉션이고, 뭐 400대는 그 클라이언트 에러고, 500대면은 뭐 서버 에러고 그런 것들이 쭉 있어서 일반적으로 제일 유명한 게 404 에러, not found죠. 찾을 수 없다. 그리고 유명한 거는 200, 다 무조건 성공할 경우에 200 떨어지고. 그리고 특이한 게 200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 생성 요청했을 때 일반적으로 아까 전에 그 포스트 얘기했잖아요. 포스트가 성공하면 200일을 돌려줘요. 그래서 크레이트 하는 케이스를 하나를 또 만들어 볼게요. 테스트 코드를 먼저
만들죠. 예. 예. 뭔가 뭐 일반적으로 폼 넣을 때 이런 식으로 뭐 넣잖아요. 넣고 뭐 얘네들 이렇게 폼으로 바꿔줘요. 그다음에 리스폰스 받았더니 200일 떨어지고 뭐 내용 제대로 나왔나 확인하는 그냥 간단한 코드죠. 그래서 구현을 굉장히 힘들게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받는 거 폼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써주고요. 그리고 뭐 받았으니까 걔네들 뭐 쓰고 여기 세이브하는 것도 뭐 리포지토리를 넣어도 되고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얘네를 다 그 서비스로 하나 빼가지고 구현하긴 하죠. 근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주고 상태 어떻게 돌려줄 거다. 끝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는데 파라미터가 이보다 늘어나면은 아까 전에 보시면은 계속 늘겠죠. 지옥같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파라미터 처리하기에서 빈 파람이라는 블라블라 파람 계열들이 다 있어요. 얘네들은. 그렇으면요. 이런 거 하나 만들어서요. 여기다 다 우겨 넣으면 돼요. 이런 거 하나 만들고 마치 폼 객체처럼 쓰는 거죠. 이렇게 받으면요. 아까 전에 여기 원래 쫙 길게 있던 거를 그냥 하나로 다 몰아서 받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요 안에는 지금 폼 파람 썼는데 이거 뭐 다른 거 써도 돼요. 헤더라든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인증 같은 거 처리할 때는 헤더에다가 액세스 토큰 많이 넣잖아요. 그런 것도 따로 뭐 헤더 파람이었나 뭐 그런 거 써주고 해서 쫙 넣어주면 다 돼요. URL에 들어가는 것도 다 가능하고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다 만들어주면 되고요. 또 안 넘어가네. 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예, 로그인 얘기를 간단하게 하려고요. 지금 제가 이제 아까 전에 얘기할 때는 무조건 다 CRUD만 하면 된다, 리소스로 하면 된다,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뭐 게시물이야 사실 뭐 그냥 게시물 쓰고 있고 하겠죠. 근데 로그인은 대체 어떻게 될 거냐? 로그인은 뭘 CRUD 하냐? 뭐 그런 이슈가 있을 수 있잖아요. 로그인 같은 경우에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로그인은 사실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누군지 인증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특별한 거 없잖아요. 그럼 여기에 CRUD는 가능할까? 그렇죠? 그래서 리소스를 이제 다른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어떤 거냐? 뭐 몇 가지 방법인데 그 중에 하나가 확인증 같은 걸 발급을 하는 거죠. 그렇죠? 뭐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넘겼더니 네가 맞구나 하고서 확인증을 돌려주게. 그래서 발급을 해줘야 되니까 크레이트를 하는 거죠. 호스트를 해줘요. 일반적으로. 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세션을 크레이트 한다라고 개념 쓰기도 하고요. 뭐 그 일반적으로 돌고 있는 그냥 그 오센티케이션 관련 라이브러리들 보면은 세션을 크레이트하게 구현되어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레스트풀하게 하는 경우에는 뭐 그렇게 하거나 또는 그냥 뭐 액세스 토큰 만들어주겠다. 네가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주면은 너는 액세스 토큰을 만들어서 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는 막 어떤 걸 하려고 하면 다 동사 중심으로만 계속 생각하던 거를 명사 중심으로 바꿔서 자원 중심으로 바꿔서 생각하면 뭔가 다 할 수 있다는 게 있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원래 얘기였는데 이 책이 있어요. 이 저자가 한 사람이 레오나르드 리처드슨이라는 아저씨가 있는데요. 이 아저씨가 만든 되게 유명한 게 있어요. 리처드슨 성숙도 모델이라고. 이제 이상하게 소개는 또 마틴 파울러 아저씨가 소개를 해요. 마틴 파울러 아저씨 딱 가면은 이렇게 있고요. 무슨 글로리 오브 레스트 해가지고 죽을 것 같이 돼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막 순서대로 가는 게 있어요. 원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가 리소스 중심으로 바꿨다가 여기까지는 그 포스트로 많이 해요. 리소스 중심으로 하면서 뭐 버브에 대한 거를 이제 포스트에 파라미터로 넘기죠. 그 다음에 걔를 HTTP에 있는 그 뭐 get post 뭐 그런 걸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퍼미디어 컨트롤을 쓴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저거는 원래 레스트에 있던 개념은 아닌데 이제 뭔가 이 아저씨들이 이 레스트를 좀 더 오해들을 없애고 괜찮게 쓰기 위해서 이걸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전에 그 CTOC 채팅방에 공유됐던 문서에서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URI를 전면에 두거나 중심에 두지 말기 하면서 일반적으로는 URI를 하드코딩 한다고 하죠. 아까 예를 들어서 그 리뷰 있었잖아요. 그럼 리뷰 해가지고 뭐 하고 뭐 아이디를 얻었어요. 목록들이 쫙 나와요. 그러면 그 하나의 디테일을 얻으려고 해요. 그러면은 아이디 아까 받았으니까 리뷰스하고 슬래시하고 그 뒤에 아이디 써야지. 하드코딩 있죠 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 하이퍼링크가 포함된 컨트롤러 사용하다가 변경한다고 하면서 이게 뭔 소리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를 원래 원문을 찾아보면요.
하이퍼미디어 컨트롤을 쓴다고 해요. 이게 포인트죠. 그래서 그 원래는 그 각각 내용들이 다 뭔가 그 URL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값들을 막 넣어가지고 하던 거를 그렇게 안 하고 최초의 진입점은 있겠죠. 진입점이 있은 다음에 그 모든 걸 그 다음에 하이퍼미디어 컨트롤을 통해서 간다.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뭐 헤이트 오아스인가? 뭐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약자는 무슨 하이퍼텍스트 as the engine of application state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보면 다음에 뭐 할 거냐를 나타내는 거예요. 링크 있으면 사실 다음 부분에 뭐 할 거냐잖아요. 그리고 얘는 특징이 표준이 없어요. 예, 레스트도 원래 표준이 없고요. 얘도 표준이 없어요. 그러면 왜 필요하냐? 예를 들어서 이게 언제 쓰냐면요. 목록을 얻었어요. 개별적인 그 리뷰 목록이 쫙 있어요. 그럼 얘네들 때려야 되는 거 원래 아이디만 있어도 충분히 때릴 수 있는데 괜히 URL을 따로 거기에다 끼워넣어서 준다는 거죠. 근데 이거 언제 많이 쓰이냐면요. 권한 같은 거 체크할 때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라고 만든 건 아니긴 하지만요. 예를 들어서 샵에 대해서 때린 거예요. 샵 1004번에 대해서 때렸더니 니는 그 셀프가 이렇고 리뷰 목록은 이렇게 생겨먹었고 새로 리뷰를 쓰려면은 여기에다 포스트 때리면 돼.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이런 게 추가가 되는 거죠. 링크스에. 그냥 보면은 별거 아니에요. 그냥 링크 목록이에요. 근데요. 리뷰를 쓸 권한이 없어요. 빼버리면 돼요. 다음에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할 수 있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것만 알면요. 이거에 대해서 CRUD를 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다음에 뭘 할 수 있는지가 제약이 돼요. 그냥 물론 서버에서 검사는 해줘야죠. 밸리데이션은. 하지만 이제 뭐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여러 걸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미친 듯이 빨리 했더니 어이 이렇게 되었군요. 뭔지 아시겠나요? 이거? 팀은 뷰 시스템이고요. 세미나 세 번째 거고요. 현재 세션을요 딜리트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경 쓰이는 게 있는 분들은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네. 아까 리뷰 때 리뷰 복수로 네. 나왔잖아요. 네. 그냥 복수로 쓰자고 그냥 암묵적으로 약속을 하고. 아, 네, 그렇죠. 뒤에 마지막에 쓰신 거는 팀에는 그냥 팀으로 쓰셔가지고. 그래요? 아니고? 네. 아니군요. 물론 여기 단수로 써도 되긴 하는데요. 근데 대개는 복수형으로 써요. 왜냐면 그냥 썼을 때 컬렉션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요. 뭐 보시면 그냥 다 복수형으로 많이 써요. 요새는. 예. 조금 예전에 그러니까 레스트가 막 맨 처음에 소개될 때 보면은 그냥 별거 없이 특정 URL에 대해서 그냥 뭐 포스트 겟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돼. 막 그래서 심지어는 뭐 새로운 글 쓸 때도 무슨 뉴 포스트라는 거에다가 뉴 아티클에 뭐 포스트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때리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그런 오해들을 좀 막으려고 막 여러 가지 URL 만드는 법 막 그런 것도 사람들이 연구하고 하면서 여기 어차피 우리 복수랑 단수 다 표현할 건데 복수형으로 쓰자 뭐 그런 식으로 간 거죠. 네. 그래서 뭐 상관은 없는데요. 단수냐 복수냐는. 근데 일반적으로는 요새는 복수를 써주는 추세입니다. 네. 잘 몰라서 그런데 API로 요청을 할 때 그게 스테이트리스 그렇죠. 형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트랜잭션은 무조건 그 안에서만 관리한다가 되나요? 아니면은 여러 리퀘스트 트랜잭션이 하나에 여러 리퀘스트를 안에 끼워 넣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DB나 그런 데에 대한 네. 트랜잭션이죠. 그거는 하나씩 되게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뭐 웹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중간에 끊어서 하는 게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아예 불가능하진 않은데 그렇게 쓰는 게 웹에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레스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렇게 쓰는 이유가 HTTP 스펙 만들었던 애가 내가 만들고 보니까 니네들 되게 이상하게 쓰는 것 같아 이렇게 쓰자라고 제안하는 거거든요. 표준은 아니에요. 물론 표준으로 한 건 아니고 그냥
저희가 제안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레스트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 이거야말로 진짜 웹을 웹답게 쓰는 거지라고 하는 거고요. 아닌 사람들도 많아요. 뭐 최근에는 리얼타임 프로그래밍 같은 거 많이 하니까요. 그냥 스트리밍으로 모든 거 처리하는 거 많이 하거든요. 뭐 굳이 우리가 이거 하나씩 리퀘스트 막 날려가지고 해야 돼? 그러니까 리퀘스트 리스폰스 방식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시간 프로그래밍을 하려는 사람들 중에는요. 근데 뭐 웹을 어떤 식으로 접근하느냐의 문제라서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보다 가지는 장점 중에 하나가 그냥 단순하다는 거. 뭐 다른 걸로 하면은 사실은 뭐 그래서 뭐 실시간 프로그래밍을 하면 대개는 이제 이벤트에 반응하는 걸로 하니까 이벤트 종류가 막 계속 늘어나겠죠. 그럼 그거 어떻게 관리할 거냐 뭐 그런 이슈도 있죠. 물론 그 하이퍼미디어 컨트롤 쓸 때도요. 그 표준이 없기 때문에요. 뭐 다음에 예를 들어서 목록을 얻었어요 아까. 근데 제가 쓴 거에서 보면은 이게 보면은 이 표준이 없거든요. 셀프는 많이 써요 그냥 일반적으로. 근데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그 경우에 따라서는 뭐 여기에다가 리뷰 수점 리스트 막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하이픈 뭐 저는 뭐 하이픈 U 뭐 이렇게 했고 이건 쓰기 나름이라서요. 영어는 그 각 조직들 회사들마다 좀 예, 이렇게 쇼부를 쳐야 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이거를 그래서 지원해주는 라이브러리들도 있고 뭐 스프링 같은 경우에도 지원을 아예 해주고요. 뭐 그 저지 같은 경우에도 지원해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저는 제일 이슈라고 봐요. 이거 만들어주는 것 자체는 솔직히 뭐 꼭 라이브러리에서 지원 안 해줘도 우리가 따로 만들어서 그냥 리스트에다 푹 넣어줘도 그냥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얘네들이죠. 그럼 다음 스텝이 뭐가 될 거냐. 근데 대신에 이러면 장점이 이것만 유지를 하면은 이거를 어떻게 바꾸든지 상관이 없는 거죠. URL을 기존에 있는 것과 완전히 다른 식으로 예를 들어서 아이덴티파이어가 있었는데 아이덴티파이어가 막 바뀐다거나 아니면 내부에서 쓰는 아이덴티파이어랑 URL이랑 일치를 안 시킬 수도 있거든요. 일부러.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같은 것도 대응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뭐 목록을 얻을 때도요. 예를 들어서 원래는 그냥 내가 일반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데 뭐 뒤에다가 뭐 쿼리를 붙이기 위해서 쿼리 파라미터를 뭐 물음표 어쩌고 저쩌고 붙인다. 그러면은 여거 쓴 입장에서 그냥 얘만 부르면 여 뒤에 우리가 무슨 짓을 했든 알아서 되겠죠.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샵을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클라이언트가 그 상태를 다 들고서 뭔가를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클라이언트가 상태를 서버한테 토스를 해줘요. 서버가 준 상태를 다시 받아가지고 그걸 또 써요. 뭐 샵에 들어왔는데 아까 내가 무슨 카테고리로 통해서 들어왔어요. 그럼 그거를 서버에다 요청할 때 같이 넘겨줘요. 서버에서 그걸 붙여서 다시 돌려줘요. 그럼 나는 그걸 가지고 다시 써요. 또 가능은 하죠. 물론 만드는 거에 따라서 달라요. 뭐 그 정도는 클라이언트가 들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괜히 핑퐁을 할 거냐, 아니면 그냥 할 거냐,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왜 이야기로 왔죠? 네. 하여튼, 하여튼, 트랜잭션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괜히 열어왔네.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아, 웹을 웹처럼 쓰자라는 얘기였죠. 그 말씀에 이제 그렇게 방향성이라는 게 정확하게 있는 건 아니고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뭐 근데 이제 이것도 전에 그 마이크로 서비스랑 비슷하게 해요. 뭐 마이크로 서비스는 만들 때는 이렇게 해야 되라는 표준이 없잖아요. 그냥 스타일이잖아요. 얘네도 뭐 레스트 할 때는 이런 규격대로 해야 될 그런 게 없어요. 다 그냥 특정 리소스 URL이 있고 거기에다가 CRUD만 해주면 끝이야. 뭐 그게 사실 내용의 대부분이고 얘네가 뭐 지켜야 되는 거는 뭐 스테이트 리스로 하는 거 뭐 그런 거 몇 가지 있거든요. 그런 거 말고는 사실은 표준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켜야 될 규칙 정도만 있는 거라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거는 지금 뭐 괜히 제가 꺼내든 거긴 하지만 레스트랑은 사실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냥 성수도 단계하면서 걔네가 뭐 다르게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라는 제안을 그냥 하는 것 뿐이라서요. 뭐 여거에 대해서도 말이 많아요. 싫어하는 사람도 되게 싫어해요. 또 신경 쓰이는 게 있는 부분. 왜 싫어할까? 그냥 보기만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생각은 들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괜히 양이 많아지죠. 이게 지금 제가 단순하게 한 건데요. 샵 목록이라고 하면요. 샵 목록을 10개를 얻어요. 10개가 다 개별적으로 샵들이 이걸 하나씩
그러니까 어레이 안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샵에 상세로 가려면 이 URL을 써. 물론 그게 굉장히 친절하고 강력하죠. 그다음에 기존 웹은 원래부터 그랬잖아요. 링크 다 눌러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칙에는 맞는데 아닌 애들 보면 아이씨 무슨 이게 이상한 뻘짓이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물론 뭐 각자 장단점이 있는 거죠. 아까 그 문서에 있던 거 뭐 하이퍼링크가 포함된 뭐 문서라고 했던 하이퍼미디어 컨트롤을 쓰는 경우에는 그냥 니네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 우리 마음대로 그냥 이쪽에서 건드려줄게. 예전에도 보면은 뭐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 만들 때 보면은 그런 스펙이 있는 문서를 XML로 막 통으로 주거든요. 사실은 아까 무슨 뭐 URL 다 외우면 된다고 했지만 그렇게 안 해요. 실제로는 XML에다가 뭐 하려면은 URL을 쓰고 막 그런 게 다 들어가 있고요. 레스트에서도 그렇게 해준 게 있기는 하거든요. 무슨 WATA인가 뭔가 있어요. 그런 거가 그다음에 얘네도 저지도 그거를 자동으로 만들어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좀 그 안을 찾아야 되는 건데 요거는 이제 그냥 마치 링크 타고 계속 누르듯이 그냥 이렇게 막 나무 위키 한번 들어갔는데 난 링크를 눌렀을 뿐인데 막 밤이 없어지고 그런 것처럼 그냥 계속 타고 갈 수 있는 거죠. 화면이면 그 화면에 가 있는 링크를 다 정의를 해놓고 그것들을 계속 관리를 한다는 얘기죠. 화면 그쵸. 접근할 때마다. 예.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뭐 꼭 화면이 아니더라도요. 뭐 여기서 그러니까 다음에 취할 수 있는 동작들 세트를 다 그냥 줄 수 있죠.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긴 한데요. 왜냐면은 사실 그러니까 앱에서 쓰는 API라면은 뭐 앱 클라이언트에서 관리하는 게 워낙 많잖아요. 그냥 다 들고 있을 수 있는 것들도 있죠. 뭐 이 정도는 이제 뭐 따로 줄 수 있는데 뭐 왼쪽에서 갑자기 슬라이드로 열리는 메뉴라든가 그런 것까지 여기서 다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주요하게 광고 통신할 때요. 서버랑 서버가 이제 해줘요. 그러면은 사실은 뭐 사용자가 뭘 해준다. 그러면은 뭐 쿠키를 쓰든 뭐라든 뭐 외부 조건을 좀 활용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서버 대 서버 통신에서는요, 뭐 스테이트를 따로 들고 있거나 아니면 URL 목록을 따로 막 외우고 있거나 그런 것들은 좀 서로 업데이트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보면은 URL을 바꾸기로 했어요. 그리고 서버 전체를 다 새로 기동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여 서버에 API를 요청하면 다 깨지니까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요청하기로 했으면 이 서버 바뀌면요, 다른 서비스 서버들 안 껐다 켜도 돼요. 하나가 우리 팀 이거 이상한 것 같아서 좀 고쳤어요 하는 순간에 다른 팀이 다 화내면 이상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좋다는 거죠. 네. 그리고 뭐 내부에서 하니까 더 빠를 거다라는 기대. 하지만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느냐? 뭐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체 스펙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꼭 그 리스폰스 줄 때마다 다 해줘야 되느냐?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또 신경 쓰이는 거. 네. 조시라고. 저지요. 예. 뭐 저지 뜻이 뭐죠? 네. 조지를 쓰게 되면 네. 표지 한 단계 더 나가서 조지로 짠 레스트풀한 컨트롤러들을 한 방에 자바 독이나 레스트 그 API 문서로 막 뽑아주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있겠죠. 자바독은 그냥 주석으로 다 붙여야 되고요. 뽑아주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 URL에 뭐 어떻게 하고 파라미터 어떻게 넘겨야 되고 이런 걸 자동으로 쫙 뽑아주는 그거는 자동으로는 안 될걸요? 이거 WADL인가? 뭔가 그 디스크립션을 뽑아주는 게 있는데 그거 보면 알지 않을까? 저도 그게 된다는 것만 알지 써보지를 않아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도 조금 그런 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이퍼미디어 컨트롤 쓰는 애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웬만하면은 그냥 다 지시하는 대로 해주세요. 뭐 그렇게 해서요. 그래서 아까 그 문서 같은 경우에도 써있단 말이 뭐 이제 문서화에 대한 이슈긴 한데요.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원래 이 이야기가 뭐냐면은 기존에 있던 뭐 문서 만드는 것들 보면 URI 딱 있고 거기에 파라미터랑 뭐 리스폰스랑 쫙 있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수혜거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근데 뭐 이렇게 하면은 그럴싸한 문서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쓸 거냐? 뭐 그러면 내부 구조는 잘 보지 않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죠. 왜냐면은 URL만 그냥 쫙 나열돼 있을 뿐이니까요. 근데 다음에 당신이 해야 될 행동은 이거입니다라고 나오면은 훨씬 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쫓아가기가 좋겠죠. 물론 그거 자체를 문서로 만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뭐 이런 입장도 있고 아닌 입장도 있죠. 다른 데서는 보면 그게 어렵나? 뭐 우리 트위터, 페이스북 API 문서 보는데 안 어렵잖아. 뭐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냥 뽑아주는 건 아마 프로젝트가 뭐 만들 수도 있죠. 만들려면. 네, 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또 있나요? 그 직전 제이슨 화면에서 네. 아까 뭐 아까 사실 이게 핵심은 아니긴 한데. 네, 뭐지? 작업량 예, 때문에 예. 주제가 바뀐 것 같지 않아요? 그 마음에 하는 작업을 예. 설명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개선 2개고 예, 이제 물론 셀프지만 예. 포스트는 한 개인데 포스트에 어떤 폼을 넣어야 되는지 예. 그거 그것도 써줄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고요. 이게 그게 정해진 게 없어요. 이 메소드 일반적으로 잘 안 써요. 근데 그냥 넣었어요. 괜히. 이게 또 파라미터 뭐 넣을 거면 거기에 여기에 또 막 파라미터 해가지고 막 줄줄이 넣을 수도 있고 하는데 표준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표준이 없어요, 얘가. 저 이름 같은 것들은 정해진 게 아니라 네, 그냥 네. 스타일을 네. 쓰겠다라는 예, 그쵸. 예. 저 알리에를 가지고 키처럼 쓰는 건가요? 뭐 그래야겠죠. 이 경우에 찾을 때는요. 여기도 지금 제가 URL이라고 썼는데 뭐 원래는 그냥 하는 애들은 그 href로 쓰기도 하고 막 그래요. 진짜 다들 자기네들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뭐 쓸 거면은 조직 내에서는 통일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할 거다. 뭐 하이픈을 할지 점을 할지 슬래시를 할지 뭘 할지 마치 괜히 쓸데없이 이렇게 깃 브랜치 이름 어떻게 할 거냐. 그냥 한번 정하면 끝이잖아요. 네. 정하면 되죠. 그러니까 저게 사실은 되게 플렉서블해 보이기는 한데 그 릴레이션에 정의된 저 이름이 요청하는 쪽 클라이언트 쪽에서 네. 다 정의가 돼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단지 URL만 좀 플렉서블하게 만든다 할 때 사실은 뭐 파라미터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변화할 가능성은 되게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표현하는 데는 좀 표현이 부족하지 않나. 그거를 하는 데는 사실은 파라미터가 크게 변할 때는요 버전스라고 해요. V1, V2 붙여서 레스트 문서 다 보시면 V1, V2 붙이는 것부터 되게 시작되긴 해요. 그런 것들 어차피 클라이언트 쪽에서 다 정의하고 있을 거예요. 네. URL만 저것만 플렉서블하게 가는 게 실제로 많이 유용할까? 서버 단에서 이제 서로 할 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지금 제가 앞에 그 도메인을 안 넣어서 그러는데요. 서버 IP 바뀌었어요. 네, 그런 케이스. 난 단지 IP만 바꿨을 뿐인데 모든 서버를 재기동해야 돼. 물론 그것도 다르게 만들면 되죠. 그거를 뭐 다른 변수로 받아서 처리를 하게 하거나 가능한데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다. 여기에 정답은 아니에요. 사실은 뭐 저희 팀도 안 쓰고 있고요. 이거.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그냥 하나 덧붙인 거예요. 원모어 띵이었는데 무진장 원모어 띵이 다 잡아먹고 있어서 뭐 또 있나요? 이게 지금 그 우리 서비스에 적용을 하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레스트풀 관련해서? 뭐 저희 팀은 쓰고 있고요. JXRS를 그리고 그래요? 그리고 그리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JAXRS 저지 쓰고 있죠. 네. 그 저지를 지금 실제로 도입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스프링 웹은 그냥 다 걷어내 버렸어요. 그러니까 스프링 웹을 아예 안 쓰고 그냥 쓸 수가 있어요. 뭐 같이 쓸 수도 있고요. 아까 전에 제가 API 붙인 거는 일부러 같이 쓰려고 한 거예요. 기존에 있는 건 기존의 거대로 하고 API 하위에 있는 것만 기여를 받고 뭐 사실은 별거 없고 그냥 어노테이션이 짧아요. 네, 어노테이션이 짧습니다. 그거 외에는 뭐 그렇게 막 크게 막 이게 이래서 좋고 뭐 그런 거는 사실 없어요. 왜냐면은 얘네들이 뭐 스프링 웹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컨트롤러는 별거 없거든요. 진짜 그냥 받아가지고 맵핑해서 하는 거고 실제로는 다 그 서비스로 빼야 되고 서비스부터는 뭐 우리가 알아서 푸짝푸짝 만드는 거지 웹에서 어떻게 되냐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으니까요. 아까 베스트 프랙티스가 아까 소개해 주신 그 책이 있었어요. 아, 그 책이요? 뭐, 네, 자기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거기 나오는. 뭐,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이고, 네. 그 예전에 베스트 프랙티스가 되게 유명했던 그 웹 API 디자인
API 디자인? 그거랑은 다를 거예요. 이거는 전에 예전에 레스트풀 웹 서비스인가 뭐 그런 책이 있었거든요. 그거의 후속작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책보다 훨씬 얇고요. 예. 저자가 아마 같을 거예요. 이거랑 그거랑. 제가 그 저절 기억이 안 나서 그게 그 당시에 2011년 뭐그 당시에 뭐 이게 베스트 프랙티스로 뭐 많이 했다 그래서 뭐 그랬던 것 같아서 저는 좀 못 봐가지고 모르겠네요. 이게 재밌는 게 이게 그 브록에 보면은 논문을 짧게 소개를 가이드로 하고 있어요. 제 브록이 그럴싸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뭐 마이크로 서비스나 예, 예. 뭐 이렇게 했을 때 되게 그 표준이라는 거 예, 예. 아까 전에 명사에 대한 예, 예. 의미나 이런 것들이 저희 CTO실에 전반적으로 API를 설계할 때 그런 것들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해야 인원이 변경되거나 이럴 때 감안해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은 공감대가 개인의 취향으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죠. 요건 표준이 없기 때문에 같이 만들어야죠. 회사 안에서의 사내 표준을. 다른 것 떠나서 일단 명사형으로 바꾸고 CRUD 해서 다 외우면 되는 사태만 피하면 이거를 다 외울 수가 없잖아요. 뭐더 네, 끝내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